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편의 소설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작가 마거린 미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단 한 권의 소설만으로도 문학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마거린 미첼은 1900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북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와 인간의 강인한 생존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자로 활동하며 글쓰기 실력을 쌓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과 그 후의 격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한 여성 스칼렛 오하라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1937년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그녀를 단숨에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1939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마거린 미첼은 추가로 다른 작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가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고 안타깝게도 1949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녀가 남긴 소설은 단 한 편뿐이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강한 여성 주인공, 격변의 시대 속에서의 생존,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작품이 어떻게 세상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메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설은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막 시작되려는 조지아주의 대농장 타라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16살의 아름다운 남부 귀족 아가씨로 밝고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애슐리 윌크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부드럽고 지적인 남자로 스칼렛이 꿈꾸던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아닌 사촌 멜라니 해밀턴과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칼렛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애슐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그녀를 좋아하지만 멜라니와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화가 난 스칼렛은 홧김에 멜라니의 오빠 찰스 해밀턴과 충동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찰스는 군에 입대한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스칼렛은 순식간에 16의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버립니다. 남편을 잃고 애틀랜타에서 멜라니와 함께 지내던 스칼렛은 그곳에서 자신과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남자 레트 버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레트는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으며 스칼렛의 강한 생존 본능과 대담한 성격을 단번에 알아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채 레트를 단순한 친구로만 대합니다. 전쟁은 점점 격화되었고 애틀랜타는 북군에 의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스칼렛은 임신한 멜라니를 돌보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결국 그녀는 레트의 도움을 받아 멜라니와 그녀의 아기를 데리고 전쟁터가 되어버린 애틀랜타를 탈출해 타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타라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전과 같은 화려한 농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집안은 황폐해졌고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거야. 내일 다시 생각하자. 내일은 더 좋은 날일 테니까. 그녀는 이제 연약한 남부 귀족 아가씨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강한 여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존을 위해 점점 더 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스칼렛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타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강인해졌습니다. 그녀는 농장을 되살리기 위해 직접 밭을 일구고 가족들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다니며 예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뒤로한 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타라의 재정 상황은 심각했고 그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농장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 타라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돈이 없던 스칼렛은 마지막 수단으로 애슐리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자신도 가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스칼렛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칼렛의 강인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이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절망한 스칼렛은 생존을 위해 냉철한 결정을 내립니다. 애틀랜타에서 부자가 된 남자 프랭크 케네디가 여전히 자신의 여동생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크는 스칼렛의 여동생 수엘렌과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수엘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 후 스칼렛은 가족을 위해서라며 감정을 억누르고 프랭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스칼렛에게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스칼렛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타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목재 회사를 운영하면서 빠르게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냉철한 성향과 강한 의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했고 특히 남부 귀족 사회에서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트 버틀러는 계속해서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레트는 스칼렛의 강한 생존 본능과 현실적인 성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는 모습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칼렛에게 여러 번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스칼렛은 애슐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레트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가 폭도들에게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스칼렛에게 레트는 다시 나타나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는 스칼렛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와 함께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스칼렛은 안정된 삶을 원했고 결국 레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불안정했습니다. 레트는 스칼렛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제공했지만 그녀가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칼렛 역시 레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레트가 떠나버린 후 스칼렛은 한동안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애슐리가 아니라 레트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그를 되찾아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레트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오랜 시간 쌓여온 오해와 상처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스칼렛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제까지의 삶에서 저지른 실수들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타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라는 언제나 그녀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였고 그녀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타라로 돌아가는 길, 스칼렛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이 고통 역시 견뎌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스칼렛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실수를 하고 사랑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트는 떠났지만 스칼렛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타라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며 언젠가는 레트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바로 이 대사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 마지막 문장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강인한 생존 의지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스칼렛은 단순히 사랑을 잃은 여인이 아니라 시대의 격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는 모두 힘든 순간을 겪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적응하는 법,
그리고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철저하게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단순한 여주인공이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생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녀는 애초에 남부 귀족 사회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전쟁과 몰락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강인함은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라는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스칼렛은 수많은 시련을 겪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은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녀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 속 여주인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칼렛과 레트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자존심, 그리고 후회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레트 버틀러는 처음부터 스칼렛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그녀가 단순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소녀가 아니라 강인한 생존력을 지닌 여성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애슐리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곁에 있던 레트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레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때때로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남북전쟁 후 남부의 몰락과 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계급, 인종 문제, 시대적 변화 속에서의 인간의 적응력을 탐구합니다. 남부 귀족들이 전쟁 후 몰락하는 모습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인간의 생존과 적응, 그리고 변화하는 운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잃고 얻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다양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특히 자유의지와 운명,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후회와 깨달음이 핵심 주제로 다뤄집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남부 귀족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현실주의자로 변모합니다. 이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단순히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녀가 타라로 돌아가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라는 말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반면 애슐리는 변화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 전의 가치관과 이상 속에 갇혀 있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스칼렛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달리 애슐리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을 어떻게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결국 남은 것은 후회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레트 버틀러는 현실주의자이면서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스칼렛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결국 그녀를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대사인 솔직히 말해서 난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는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때때로 너무 늦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소설이 여전히 강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과 선택,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칼렛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